1번 권혜숙님 3시에서 5시 사이 도종환 시인님의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3시에서 5시) 사이 도종환. 3번 나무 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항오를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이민숙 낭송가님, 참가자님 사평역에서 곽재구 시인의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들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정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드름의 굴비 한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르싸르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살피는 사람. 김영. 변산 바닷가를 걸으면서 두리번거리는 사람. 한 뼘 못 미치는 짧은 것들을 찾는 사람. 혹은 살짝 웃도는 길이를 찾는 사람. 길고 짧은 것은 싱거운 농담 같은 것. 가령 태양의 하루를 재는 그늘들과 그림자들은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하며, 달의 근절을 들어차는 만수리들도 채석강 근처에서 찰박찰박 물을 서성거린다. 변사는 짧은 것들로 고든 일들을 만들고 다시 긴 것들에게 굽어지는 일을 맡긴다. 작년엔 좁았고 올해에는 헐렁한 바짓단. 길고 짧은 순간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알맞은 길이가 될 수 있을까? 나뭇가지가 봄 햇살을 측량하는 사이 얼마 남지 않은 졸음을 헐어내는 노인의 늙고 때때로 젊어지는 잠꼬대에는 펼친 꿈과 접힌 꿈이 모두 안녕하다. 한시도 쉬지 않고 길이를 재고 무게를 달던 습관의 직진성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순하게 휘어지는 그림자를 마련했다. 이젠 어서 내 몸을 재라고 딱 맞는 잠을 꽝꽝 짤 때라고 재촉하는 꽝꽝나무 그늘을 바람이 부지런히 뒤집는다. 다음은 김혜숙님 나오셔서 굽이 돌아가는 길, 박노해 시인의 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 박노해. 올곧게 뻗은 손합, 죄송합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 박노해.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피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희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최수홍님 모셔서 펜대를 타고 흐르는 바람, 김소엽 시인의 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펜대를 타고 흐르는 바람. 김소엽. 내 펜대에는 작은 구멍이 피리처럼 나 있다. 펜대를 타고 흐르는 바람이 펜촉에 내려와 칼날처럼 번뜩인다. 지구 위에 수없이 나서 죽은 인류의 들숨과 날숨이 들어있는 바람은 생명이다. 그 생명으로 시를 쓴다. 만세전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탄생은 예고되었나니 그때부터 불던 바람이 나의 출생과 더불어 강물에 앉은 달빛처럼 출렁이더니 내가 띄운 종이배와 함께 흐르고 흘러 이 세상 몇 바퀴나 돌았을까. 내 작은 꿈이 난파되어 제갈매기처럼 꺼이 울며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금 내 펜대를 타고 흐르는 것은 펜촉에 메어 달린 저 눈물겨운 활자들이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우주의 정처 없는 애뜨랑제가 된다. 어느 삶인들 고단하지 않은 삶이 있으랴. 어느 인생인들 슬프지 않은 인생 있으랴. 어느 인생길인들 나그네 길 아닌 곳 있으랴. 나 남루하여 가진 것 아무 것 없어도 펜
펜대 한 자루 비리처럼 간직하고 천년학처럼 고단한 삶과 슬픈 인생을 노래할지니 노래바람 되어 우주를 돌고 돌아 또다시 만고에 태어날 누구의 펜대를 올려줄 것인가? 다음은 이진수님 모셔서 이화령쯤에서 이기철 시인의 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이화령점에서 이기철. 황혼의 짓들은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 있다. 산 아래 산이 눕고 길 아래 길이 누워 살아있는 것들은 나무도 짐승도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 있다. 문경세제는 밤에도 키가 크고 서로 부딪히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상수리들만 푸름을 놓쳐버린 잎들을 벌려 남쪽 마을을 향해 벌럭인다. 이웃출 시조비 제막식에 뇌졸중으로 오지 못한 신동집의 시 한 구절, 우리의 10월을 쓸쓸하게 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수완보기를 묻지 않고 병든 시인의 안부를 물었다. 누가 나에게 신의 모습을 그리라 한다면 나는 산짐승들의 유순한 눈에 비친 저녁 노을 그리겠다. 저녁의 빛깔이 하늘을 데우는 온기로 떠돌 때 숲은 햇빛을 제 몸속으로 흡수하고 새소리를 몸 밖으로 뱉어낸다. 사람보다 나무들이 먼저 겨울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이름 모르는 마을의 집들이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이 화령점에서 아무도 제 슬픔의 빛깔을 채색하지 못할 때 주황색의 깃발을 들어 나는 지상의 추이탄 것들을 배워주고 싶다. 다음은 강효실님 나오셔서 목련이 진들 박용주 시인의 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목련이 진들 박용주. 목련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자. 피었다 지는 것이 목련뿐이랴. 기쁨으로 피어나 눈물로 지는 것이 어디 목련뿐이랴. 우리네 5월에는 목련보다 더 희고 정갈한 순백의 영혼들이 꽃잎처럼 떨어졌던 것을 해마다 5월은 다시 오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이 땅에 봄이 오면 소리 없이 쓰러졌던 영혼들이 흰빛
꽃잎이 되어 우리네 가슴 속에 또 하나의 목련을 피우는 것은, 그것은 기쁨처럼 환한 아침을 열던 설레임의 꽃이 아니오, 5월의 슬픈 함성으로 한 입 한 입 떨어져 우리들의 가슴에 아픔으로 피어나는 순결한 꽃인 것은, 눈부신 흰빛으로 다시 피어 살아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마냥 푸른 하늘도 눈물 짓는 우리들 5월의 꽃이 아직도 애처로운 눈빛을 하는데, 한낱 목련이 진들 무에 그리 슬프랴. 다음은 8번째 출연자 정혜진님 모셔서 저 무등같이 신석정 시인의 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저 무등같이 신석정. 성한 육신에 비록 누더기 같은 가난을 감고 이날이 때까지 알량하게 살고 살아가지만, 맑고 의젓한 우리 마음에사 설마 그 검은 구름장이 어디라고 감히 범할 수야 있겠는가. 한때 어둠과 절망을 안겨주던 날에는 이어받은 하늘을 믿고 우리 모두 오순도순 이날이 때까지 그리 외롭지 않은 얼굴로 살아왔거늘, 설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다 하기로 같은 하늘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고 있는 한, 이 부끄럽고 욕된 세월을 자손만대에 참아 전할 수야 있겠는가. 1월 성진이 운행을 정지한 적이 없기에 저 빛나는 시리우스를 뒤에 두고 전진을 단념한 역사가 있어 시차를 뒤로 돌렸다는 그런 슬픈 신화는 아직 들은 적도 없거늘. 부패한 문명이 문드러지다 지쳐서 남기고 간 전쟁 같은 이야기라거나 그 무성한 상체기가 남긴 이야기는 새는 날에 앞서 이내 종막을 내려야지. 아무리 비장한 날이 우리를 애워쌀지언정 산은 예대로 무짐승을 대불고 철철이 꽃과 열매를 다스리고 강줄기 또한 저 푸른 벌을 굽이굽이 흘러가거늘. 일찍이 가슴 깊이 간직한 그 벅찬 우리 꿈과 설계로 불먹으면 가쁜 숨결을 달래고 저토록 어지럽고 너그러운 무등을 바라보리로다. 오늘은 저 무등같이 살 날을 궁리하리로다. 다음은 9번째 참가자 김선희님 나오셔서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시인의 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강문자님, 장석수님, 박미경님 준비해 주세요.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함께 복서를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 눈부신 고리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아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꽁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발을 모르리. 다음은 10번 강문자님 나오셔서 이기철 시인의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면 여기 표시가 있거든요. 여기 거기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 이기철. 달걀이 아직 따뜻할 동안만이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사는 세상에 때로 살구 것 같은 만남도 있고 단풍잎 같은 이별도 있다. 지붕이 기다린 만큼 너를 기다려 보았느냐? 사람 하나 죽으면 하늘의 별 하나 더 뜬다고 믿는 사람들의 동네에 나는 새로 사온 호미로 밭꽃 한 포기 심겠다.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 네, 아는 사람이여 햇빛이 태워놓은 이 세상에서 하루만이라도 더 아름답게 가라.